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오늘은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비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M1 맥북 에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 아이패드 9세대 모두 구형기기고요. 사용 목적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간단한 작업만 할 뿐 음악 만들거나 영상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작업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저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맥북 에어는 제 친구 웡짱이 특별히 빌려줬고요. 이 친구는 맥북을 사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만족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는 OS가 다른, 그야말로 근본부터 다른 물건이라 굳이 비교가 의미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맥북 에어를 보시면 역시 때깔 굉장히 곱습니다.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무게가 1.29kg,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두께도 이 정도면 꽤나 얇은 편이고요.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아주 좋은 노트북입니다. 발매된 지 3년이 지났지만 M1 칩셋 여전히 빠르고 좋은 칩셋이고요. 정말 대단한 작업이 아니라면 M1으로도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USB-C 포트가 2개밖에 없다는 점. 당연하게도 이 맥북 에어는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트랙패드. 사실 맥북 쓰시는 분들 보통 마우스 잘 안 씁니다. 왜냐? 이 트랙패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1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400니트에 색감 쨍하고 좋습니다. 발매 당시 가격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입니다. 이미 6세대까지 나온 시점에서 꽤나 구형인데요. 아직까지 나름 쓸만합니다. 어쨌든 크기는 12.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 그리고 프로모션 기능이 있어서 최대 주사율 120Hz입니다. 또 상당히 얇고요. 최대 밝기 600니트, 무게는 641g인데 들고 쓰기에 너무 크고 은근히 무겁다는 점, 발매 당시 가격 142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인데요. 이거 솔직히 맥북 에어랑 비교하기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거 써보시면 의외로 충분할 수 있어요. 일단 아이패드 9세대는 버튼이 남아있어서 베젤 상당히 넓습니다. 크기는 10.2인치, 역시 레티나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500니트에 무게가 487g이에요. 화면에 비해서 크기가 큰 게 조금 아쉽고요. 발매 당시 가격 44만 9천 원입니다.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3인치와 12.9인치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두께를 보시면 당연하게도 아이패드 프로가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얇은 거 알 수 있고요. 맥북 에어도 가볍습니다만 아이패드 프로는 더 가볍다는 점. 화면을 보시면 13인치와 12.9인치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의 장점은 역시 세로, 가로,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디스플레이 색감, 품질 불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고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강화 유리 필름을 붙여서 조금 화면 반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겹쳐서 비교하면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의 화면 비율이 달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를 한번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13인치와 10.2인치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두께 차이도 이 정도로 나고요. 이 아이패드는 사실 그렇게 얇은 태블릿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품질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9세대 같은 경우는 베젤의 압박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3인치와 10.2인치 화면 크기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만약 맥북 또는 아이패드를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에게 역시 중요한 게 키보드입니다.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있어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29kg로 굉장히 가볍다는 점. 아이패드 프로 역시 641g으로 단독으로 들고 다니기에 결코 무거운 무게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들고 다니기에는 생각보다 무거워요. 만약에 밖에서 쓰신다면 우리가 보통 케이스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키보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게 늘어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판매하는 매직 키보드 사시면 좋은데 가격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무게 역시 700g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합한 무게가 맥북 에어보다 무거워요. 나름 작고 가볍다는 아이패드 역시 들고 다니려면 우리가 케이스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을 위해서라면 키보드 들고 다녀야죠. 그러면 이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워져요. 참고로 아이패드 9세대의 스마트 키보드 가격은 24만 4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외관만 살펴봤는데 문서 작업만 하신다면 키보드가 꽤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물론 아이패드용 키보드는 정말 다양하게 서드파티 제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 사정에 맞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디스플레이 품질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맥북 에어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이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 화면에서 화면 반사가 조금 있지 않나 라고 느껴졌고요. 어쨌든 맥북 에어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으로서 문서 작업이나 다양한 작업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멀티미디어를 즐기기에도 품질이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참고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강화 유리 필름 때문인지 화면 반사가 굉장히 심한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필름 없이 들고 다니기에는 또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아이패드 프로 역시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HDR 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당연하게도 넷플릭스에서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는 만큼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디바이스로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두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9세대, 무엇보다도 홈버튼 때문에 베젤이 상당히 넓은 게 눈에 띕니다. 아이패드는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와 다르게 이 유튜브에서 HDR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돌비 비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나쁘냐? 저는 베젤이 넓어서 그렇지 가격에 비하면 영상을 즐기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4세대를 나란히 놓아봤는데요. 미묘하게 색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낫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괜찮고요. 다만 화면 비율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패드 프로의 렛터박스 위아래로 검은색 화면이 조금 더 커 보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9세대를 나란히 놓아봤는데요.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아이패드 9세대의 베젤이 상당히 넓어요. 게다가 영상을 재생하면 위아래 렛터박스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화면은 또 크기에 비해서 작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의 색감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당연한 거겠죠. 자, 다음은 스피커 비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뉴스 같은 영상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번 의혹을 권력형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황교안 후보와는 극한 감정전을 벌였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자,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맥북 에어 스피커 빵빵하니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역시 스피커가 4개인 만큼 아주 좋은 소리 들려주네요. 아이패드 9세대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조금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웹서핑 할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아이패드 프로가 보이는 화면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읽는다 라고 친다면 이제 이런 느낌인데, 맥북 에어는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화면을 가로, 세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이는 텍스트 양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읽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9세대로 웹서핑 할 때는 또 이런 느낌. 13인치 맥북 에어가 화면이 큰 만큼 보기에 더 쾌적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패드의 장점은 역시 화면을 돌려서 책처럼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저는 책은 무조건 아이패드로만 읽는데요. 맥북 에어 역시 전자책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맥북 에어는 가로 화면으로만 볼 수 있고요. 이 키보드가 또 은근히 거추장거릴 때가 있어요. 아이패드는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책을 읽을 때는 이 아이패드가 확실히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아이패드는 이 펜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나 이 메모 같은 거 손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맥북 에어도 하이라이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해요. 자, 만약 전자책만 놓고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를 비교한다면 저는 아이패드 쪽이 의외로 더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읽기 더 편해요. 보이는 텍스트 양 역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펜슬을 들고 쓴다 치면 이 무거운 아이패드 프로보다도 아이패드 쪽이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처럼 외국어 공부를 정말 가끔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또 유용한데요. 책을 읽으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이렇게 눌러서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그럼 단어 뜻 바로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웹 검색을 통해서 뜻을 더 자세히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패드 프로는 전자 만화책 볼 때 그 진가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화를 한 컷 한 컷 볼 수도 있고요. 만약 정말 만화책처럼 보고 싶다면 그냥 아이패드 화면 돌려만 주세요. 그럼 더욱더 만족스럽게 만화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아이패드로 만화책 봐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만화책처럼 보면 이거 침대에 누워서 보면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맥북 쪽이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한다 치면 키보드 뭐 따로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냥 타다 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게 있다면 간편하게 트랙패드를 통해서 화면 전환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화면을 분할해서 쓰고 싶다, 한쪽에는 워드, 한쪽에는 인터넷을 놓고 쓸 수 있지만 역시 13인치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생각보다 쾌적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쓰는 방법은 바탕화면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한쪽에는 워드를 놓고 한쪽에는 뭐 인터넷을 놓고, 그래서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을 쓰고 싶으면 키보드 Alt 탭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맥 OS가 윈도우보다 더 편해요. 자, 만약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아이패드 OS 역시 어플 전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로 이렇게 원하는 어플 쉽게 전환할 수 있고요. 문제는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으로 타자를 칠 수 없습니다. 키보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플 전환도 이제 키보드 Alt 탭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맥북처럼 아이패드 역시 화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9인치에서 화면 분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좌우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물론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나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하물며 아이패드 9세대 같은 이 작은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을 한다면 그렇게 쾌적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화면에 화면 분할까지 하니까 작은 화면 더 작아지는 답답함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맥북 에어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워드, 엑셀 같은 프로그램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요. 몇몇 작업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 없이 마치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다르게 맥북은 스팀에서 게임을 또 즐길 수가 있지요. 요즘에는 아이패드도 이 마그네틱 거치대에 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컴퓨터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약간 아이맥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패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맥북에서 쓸 수 없는 펜슬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이 교재를 스캔해서 아이패드에 넣고 이 펜슬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꽤나 유용도 하고요. 또 펜슬은 아이패드 프로뿐만 아니라 이 아이패드 9세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꼭 펜슬로 전문적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패드에서 펜슬로 필기하거나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를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OS가 다른 기기인 만큼 이 기계들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인터넷에서 맥북 에어, 아이패드 프로 둘 중에 뭐가 사고 싶다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맥북을 사면 또 아이패드 사고 싶고 아이패드 사면 맥북도 사고 싶습니다. 결국에 다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맥북은 또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지만 사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또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맥북 에어로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나온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 역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꼭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막 그림 그리거나 뭘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유튜브, 넷플릭스만 봐도 충분히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혹시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중에 꼭 하나를 사고 싶다면 만약에 문서 작업이나 컴퓨터로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맥북 에어 추천드리고 문서 작업 용도보다도 정말 멀티미디어, 그야말로 유튜브, 영화 보고 싶다. 이런다면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미 윈도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으시면 더더욱 맥북 에어보다는 아이패드 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